제가 우리 사회자님께서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연사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줄까? 그러길래 꽃미남으로 해달라 그랬어요. 얼굴로 수학 문제 푸는 사람 뭐 이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진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하이센시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주현우 부원장입니다. 고등수학은 22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하이센시에서만 17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고3 아이들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17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강의하면서 뭐 누구보다 이 지역 고등학교의 내신 패턴이라든가 학교별 특징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오늘 조근조근 낱낱이 다 풀어 들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꼭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함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양천, 강서, 영등포, 구로 지역 요 4개의 지역에 웬만한 고등학교들 전체를 다 한번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앞에 표에 보시면 학교별 내신 난이도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분석 전에 먼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수학은 영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는 교과서가 다를 것이고 또 뭐 외부 지문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모의고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등등등, 부교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범위가 다 다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내신 특징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세하게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험 범위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어머니들도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잘 안 보셨죠? 뭐 저희 때에는 교과서보다는 정석을 더 많이 봤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 베이스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 수학을 가지고 우리 아이 학교를 정할 때에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요 4개의 지역 고등학교들을 상대적으로 어느 학교보다는 어느 학교가 좀 더 어렵다, 어느 학교보다 어느 학교가 좀 더 어렵다, 이렇게 현실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걸.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건 레벨 1이 가장 쉬운 고등학교예요. 레벨 5가 가장 어려운 고등학교예요. 그런데 레벨 1이라고 해서 많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지역 고등학교들의 전반적인 내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얘보단 얘가 좀 더 까다롭게 나온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레벨 1,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는 내신이 가장 쉽다라는 평가를 받는 고등학교들이에요. 고척, 신서, 금옥여고입니다. 아주 그 삭막한 이 내신이라는 사막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오아시스 같은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우리 애가 숨쉴 구멍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레벨 2는 자 이렇게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레벨 1, 2를 제가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레벨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냐,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수학 선행을 많이 하진 않았어. 그리고 우리 애가 수학을 딱히 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그런데 애가 개과천선하여 3월, 4월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등급을 좋게 유지시켜 볼 법한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이들의 그때그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적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뒤에 레벨 3, 4, 5는 무슨 뜻인 거예요? 2달 노력으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가 많은 선행을 하고 수학적 감각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면은 레벨 1, 2 고등학교 중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이 중에 몇 개 학교의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신서고랑 금옥여고는 많이들 알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학교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학교 전체 학생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상대평가로 등급을 따님에 있어서 1등급 인원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쉽고 하다 보니 한두 분의 실수가 등급을 뚝뚝 떨어뜨리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야 될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중에서 고척, 경인, 신도림고를 좀 주목해 주셔야 돼요. 고척, 경인, 신도림고. 이 세 고등학교는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내신을 따서 내신으로 서울대, 연고대를 가보겠다고 마음먹은 특정 몇몇의 아이들이 진짜 오아시스라 생각하고 막 덤벼들었던 학교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학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은 신도림고 다니는 제 어떤 학생이 걔도 수학이 1등급이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수학 1등급은 내정자가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예 노리고 그 학교를 가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저 고척, 경인, 신도림고도 이제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내신 난이도를 슬슬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내년에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저 경인고를 레벨 3에 넣지 않을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고척고가 후발주자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 사고가 하나 터졌는데 뭐냐면 이번 중간고사에서 난이도를 우리 애들이 꽤 잘하는구나 생각하고 확 높였다가 평균 점수가 바닥을 찍었어요. 아직 애들이 미처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학교 혼자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고척고가 원래 뭐 보통 1등 커트라인 그러면 90점 중반대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중간고사 1등 커트라인이 80점대 초반이 나왔어요. 2등급이 70점 초반대가 나왔고. 그런데 신도림고는 또 반대예요. 뭐냐면 애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학교가 그거를 인지를 못 해가지고 이번 중간고사에 반대 사고가 터졌어요. 뭐냐면 이번 중간고사 때 100점짜리가 24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1등급이 11명까지거든. 그럼 뭐 애들 모아서 가위바위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아주 미세한 점수를 다 깐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점이 7명으로 딱 줄어들게끔 맞춰버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고척, 경인, 신도림은 아이들이 점점 양질의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난이도를 올리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레벨 3 고등학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됩니다. 3, 4를 제가 묶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레벨 3과 레벨 4 고등학교는 특징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모의고사 기반의 변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공부를 가지고서는 웬만한 등급을 비벼볼 수는 없어요. 중학교 때 충분한 선행학습도 되어 있어야 하고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심화학습도 되어 있어야 하고 모의고사 형태의 심화 문제풀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겨우 1, 2, 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유지한다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고등학교는 먼저 배감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배감고는 제가 5년 전 설명회 할 때에는 레벨 4에 집어넣었던 학교예요. 근데 배감고는 6년 전 큰 사고를 기점으로 수학을 점점 쉽게 내주고 있어요. 그때보단. 그래서 지금은 제가 레벨 3에 넣었는데 배감고에서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1 1학기 기말고사 때 수학 학교 평균 점수가 28점이 나온 적이 있어요. 28점. 근데 어머니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요 고등학교도 수학 평균 점수가 50점 넘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배감고는 28점을 평균 점수가 28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6년 전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시험이야 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뭘 한번 해봤냐면 4번으로 다 찍으면 몇 점일까를 세본 적이 있어요. 32점이 나와요. 문제를 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학부모님들까지 다 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험이 점점 쉽게 나와서 지금은 제가 레벨 3에 넣어놨고요. 그때의 배감고 만행을 따라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대일고예요. 대일고는 점점 시험을 어렵게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 1학기 때 고1 애들 첫 시험 1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 평균 점수가 33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33점이 나오자마자 학교가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애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험 다 끝나고 수학선생님께서 각 반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사과를 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네를 너무 과대평가했다, 다음엔 이러지 않을게, 이런 일까지 있었답니다. 그만큼 문제를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내는 학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벨 3과 4 고등학교를 그냥 한마디로 좀 더 요약을 해보면은 이거예요. 충분한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1고는요, 애들 입학하기 전에 3월달 되기 전 요 겨울방학 있죠. 요 겨울방학 동안에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그 과제가 뭐냐면 고1 1학기 수학 문제집 한 권을 풀어오는 게 과제인데, 좀 웃기잖아요. 아직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갔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풀어오는 게 방학 과제예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EBS 올림포스가 3권이 있는데 그중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에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집을 방학 때 미리 풀어올 것, 이게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행 무조건 해와라. 그것도 심화 선행으로 다 해와라. 학교에서는 평가만 하겠다. 이런 식의 학교들인 거죠. 근데 뭐 제가 대1고에 제가 화가 난 게 있어서 자꾸 대1고 욕을 하고 있는데, 레벨 3, 4가 다 비슷합니다. 충분한 선행과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레벨 5, 이제 마지막 끝판왕 대장 남았습니다. 대장. 아직 안 나온 학교가 있는데 어딜 것 같아요? 강서고, 목동고. 요 두 학교가 레벨 5예요. 아주 많이. 이때 좀 사진을 찍으시면 제가 여기 살짝 서볼까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 같이 좀 쳐주시면 안 됩니까? 강서고, 목동고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학에서는 둘 다 어렵습니다.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두 학교는 주변 눈치도 보지 않아요. 아, 이번 시험 어려웠으니까 다음 시험은 쉽게 내줘야지, 그런 타협 자체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잘하는 애들은 등급 나올 테니까 난 계속 어렵게 낼 거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2, 3, 4등급이 다 섞여요. 중간고사 4등급 나온 애가 기말고사 2등급 맞았다가 그 다음 중간고사 5등급 나왔다가 난리가 납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찍어서 2개 더 맞추면 등급 올라가거든요. 근데 찍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차이가 있다면 목동고는 그래도 조금은 사람다워요. 뭐냐면 프린트가 나와요. 학교 프린트가 나오는데 한 60, 70문제 정도로 프린트가 나와요. 그 프린트 문제들 중에서 변형하여 약 70% 정도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뭐 60, 70문제 잘 풀면 적어도 70점, 80점 맞는다는 얘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린트 60, 70문제가 거의 고2, 고3 또는 예전 모의고사 심화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면 있어도 풀이 과정이 보통 15줄, 20줄씩 나가는 문제들 60문제가 프린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 달달달 외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험장 들어가서 풀 수 있다?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점수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잘 되어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 애가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강서고, 목동고 가서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는 노력파다 그러면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학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서고는 좀 더 심한 게 프린트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생으로. 근데 난이도는 목동고와 비슷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막 학교 10개 중에 어딜 보낼까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2개, 3개 중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학교의 레벨 상태, 그러니까 레벨이라기보다는 난이도 상태를 잘 고려해서 우리 애가 어디에도 잘 맞을까, 요걸 한 번쯤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레벨 1, 2는 우리 애가 선행을 하긴 했으나 완벽한 선행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다시 고등수학을 처음부터 쭉 기초부터 잡으면서, 기본부터 잡으면서 심화까지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레벨 1, 2를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때 선행을 꽤 했다. 그래서 저 큰일 났습니다. 인재 설명 첫 페이지에 있는데 시간 끝났다고 계속 손듣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선행을 꽤 했다. 그리고 잘한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직 뭐 끝난 건 아니니까 심화 수업을 더 듣고 심화 문제를 더 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레벨 3, 4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애는 태어날 때 응애 안 하고 구구단 외우고 태어났다.
감각이 오진다. 그러면은 레벨 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유, 큰일 났네요. 한 2,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고3 수업만 하는데 올해는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나한테 안식년을 주려고 학원하고 싸웠어요. 올해는 고3 안 하고 나 고1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올해 7년 만에 고1 수업을 처음 했어요. 7년 만에.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 학교 아이들 이번 연도, 뭐 이전 누적한 건 빼자고요. 이번 연도에 이 학교들 중에서 제가 1등급을 찍고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을 보여드리면 요렇게 이번 연도에 제가 1등급을 찍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걸 꼭 설명하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하이CNC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왜 하이CNC를 선택해 주셔야 되느냐, 이 얘기를 잠깐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걸 꼭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지금 중등부 CNC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 계십니까? 아이가 중등부 CNC에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중등부 CNC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을 받아서 무작정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깊이 있는 대화들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꼭 갖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가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유전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고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유전자 때문입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이건 농담이고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진짜 수만 가지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공부는 다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아이는 개념 정리만 너무 해. 문제풀이 양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응용력이 떨어져. 어떤 아이는 개념 정리는 별 하지도 않아. 문제만 주장창 풀고 있어. 이런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몇 시험만 보면은 맨날 시간이 부족하대. 뒤에 맨날 세 문제는 찍고 와. 근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얘가 연산 속도가 느린 건지, 문제를 눈과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고 시간이 부족한 건지 되게 이유는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실제로 시험 물렁증이 있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요. 되게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 많은 문제점들을 저희는 가르치면서 계속 어디가 문제인가를 파악을 하고 그걸 고치기 위한 작업들을 하겠죠. 학원이라는 곳에서는. 그런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붙잡아 놓고 2달간 수업을 해보니 얘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시험을 8번 정도 봤더니 얘가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문제점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등부 수인들이세요. 이미 중학교 때 내 일을 1년, 2년, 3년을 가르쳐 봤거든. 그럼 이 아이는 디테일하게 얘는 어디가 문제야, 어디가 문제야, 얘는 뭘 잘해, 얘는 여기가 좋아, 얘는 대수가 강해, 얘는 도형이 약해.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중등부 수인들이세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아이 한 명 한 명의 장점, 약점들을 다 설명을 하고 인수인계를 합니다. 즉 본인들이 어디에 씨앗을 심어놨는지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요. 그럼 저희는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서 파서 내신 점수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광고 같지만 다른 학원을 보내신다. 그러면 그 학원에서 그 강사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씨앗이 심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일단 왔으니까 다 갈아엎고 자기 걸 심기 시작해야 되거든. 최소 2달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하이CNC를 선택해 주시면 중등부 수인들과의 깊은 연계와 또 이어가는 레벨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방금과 같은 학교에서의 1등급을 확실히 보장하는 저희 하이CNC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준비한 게 훨씬 더 많긴 한데 또 뒤에 우리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또 좋은 연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쯤 설명하고 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